네, 달라스 아침마당 3부 순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성은이 박사와 함께하는 심리 상담 클리닉 시간입니다. 성은이 선생님 잘 알고 계시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화사한 꽃무늬 옷을 입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밝은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편하게 입고 오려고. 네. 자, 박사님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시는데 박사님 소개를 드리자면 리치랜드 오크 카운슬링 센터에서 포스트닥 상담자로 일하고 계시고 SMU 상담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아,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했죠. 네.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으세요? 네. 예. 하시면서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심리 상담 역할이 참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지난주에 잠깐 이제 저번에 왔을 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 룸메이트가 상담 이제 사례 이야기 학교에서 듣고 와서 네. 그거 이제 이야기해줬는데 그냥 너무 가슴으로 이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고 그냥 저는 되게 사람의 마음, 감정 이렇게 외부 세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패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그런 마음속에 네.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 내적인 세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는 미국 와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로 네. 사실은 상담이라는 거가 말할 때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건데 네. 그런 미묘한 언어적인 것들 잘 표현하지 못할 때 네. 아니면 문화적인 것도 저희는 처음 왔을 때 뭐 크리스마스 하면 여기 미국 사람들만큼 그런 정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던가 그런 문화적인 것도 어렵고 네. 아주 정말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요, 네. 이 미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또 미국 분들의 많은 그 상담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의 근원 안에 들어가면 물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치하는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뭐 보편적인 네. 것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라던가 뭐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라던가 성취하고 네. 싶은 것들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치관들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사는 환경이 자란 환경이 물론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해야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걸 이해하는 방식이 제가 relate 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내가 가족들이 추석에는 같이 모이면 그런 거 하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식으로 좀 비슷한 것들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네. 하긴 하지만 아주 문화 차이도 있지만 분명히 보편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의 이름을 성윤이 박사와 함께하는 심리 상담 클리닉이라고 그렇죠. 정했는데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멋집니다. 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제가 이제 뭐 상담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뭐 디소더 이렇게 장애다라고 명칭하는 좀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우울, 불안장애, 강박장애, 시기장애 여러 가지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다 가능성 있잖아 어떤 것들에서 그리고 실제로 뭐 이야기는 못하지만 또 어디서 도움을 받는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들 있죠.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네. 처음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하다가 맨날 이렇게 끝날 때는 골이 에스컬레이트 깊어질 수가 해가지고 있죠.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나는 되게 성격이 소심한 것 같아서 no라고 하는 거 어렵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 자기 주장성, assertive한 거 이런 거 스킬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세 번째로 어떤 거는 미국의 삶에서 좀 독특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이 알 수 네,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 네. 우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어떤 racial, ethnic identity 관련돼서 그런 것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과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시키는지 아니면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우리 네. 자녀들과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세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지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문화 자체가 미국의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한국의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우리 독특한 이민 사회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그 첫 주제로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첫 주제로 심각한 우울증을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울증을 꼽은 이유는 예. 사실은 상담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네. 우울증 때문에 오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우울증과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막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조금 더 소개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뽑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실 이 상담을 오래 하시고 공부도 오래 하셨는데 초기보다 지금 만약에 그 추세를 본다면 우울증의 확률이 더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뭐 예전에도 이만큼 많아 있었나요? 그건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네. 딱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살면서 사실은 누구나 통계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은 라이프타임 전체 이렇게 인생 중에서 네. 한 번은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unusual한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저도 가족 중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도 있고 저도 뭐 힘들었던 적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노멀라이즈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네. 아주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되게 좋은 거는 우울증이 그건 조금 이따도 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울증은 가장 징후가 좋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네. 8, 90%는 호전이 좋아지는 될 수 있군요. 상태인데 그걸 하지 않고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치료를 받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우울증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울증은 무엇이고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할 수 네.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답도 달라지는데 뭐 이게 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호르몬의 차이가 이렇게 변화가 오느냐, 뭐 갱년기 네. 우울증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몸에 어떤 호르몬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조금 더 트리거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 네.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상담에 오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뭔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라던가 네. 아니면 자녀 우리 아이들이 이혼을 하려고 해서 지금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던가 아니면 내가 치료할 수 굉장히 힘든 질병을 있다는 걸 발견했다던가 네. 아니면 학교에 갔는데 열등감이 계속 좋은 학교에 갔는데 열등감이 느껴진다든가 하여튼 이런 뭔가 하나의 사건으로만 사실 우울증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조금 더 소양이 그런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드는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가정 배경이라던가 이런 게 물론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신감이 없다던가 아니면 네. 가족이나 소셜 서포트가 약간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스트레스를 외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금방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쉽게 아프는 것처럼 그렇죠. 디프레션도 어떤 외부의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을 제공해서 우울증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우울증이 조금 강한 사람도 있겠어요. 성격이 강하다든지 조금 더 밝다든지. 그런 게 조금 있죠, 분명히. 네. 조금 더 타고난 성격이 조금 긍정적이고 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기에 대해서 덜 크리티컬, 자기 비판적이지 않고 하는 성격도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환경적인 거가 만나가지고 사실 성격도 환경과 유전의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어떤 스트레스와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심틈이죠. 사실 네. 디프레션은 문제가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뭐 우울증과 우울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뭐 오늘은 좀 기분이 우울해, 네. 뭐 꿀꿀해, 블루해, 멜랑콜리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을 대표하는 증상들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의 증상도 여러 가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죠. 우울증이 네. 하나는 감정적으로 되게 슬픈 느낌, 다 새드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 worthless하고 네. 내 잘못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못난 사람이란 걸 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막 숨고만 싶고 죽고 싶은 마음, 실제로 어떻게 죽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뭐 약을 복용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네. 어디 높은 데 올라가 보기까지 하고 그런 이제 자살 사고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수준을 넘으면 사실은 일도 침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네. 너무나 막 침대에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 온몸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온몸에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또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이모션을 사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피로감, 몸이 굉장히 막 너무 천근만근인 것 같고 너무 피곤하다거나 잠을 자도 끝이 없이 졸린다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겠다는 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네. 아니면 그러기도 하고 또 기억력이라던가 집중력도 저하되죠. 아니면 의사결정은 이렇게 이걸 해야 될지 아침을 결정 장애라고 하죠.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네. 우유부단한 것도 사실은 증상 중에 하나로 그렇군요.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유부단한 사람이 우울증이라는 건 아니고 네. 우울증의 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박사님 굉장히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예전에는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이상한 정신병력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사람들이 우울증이라고 감히 얘기도 못하고 내가 우울해도 우울증이라고 연결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히 혼자서 우울하고 그냥 넘기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낫죠. 이럴 때 상담을 많이 오시나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사회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래도 울어도 괜찮고, 그렇죠. 뭐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고, 조금 더 약해도 허용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예.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허용이 안 됐죠. 남편들이 뭐 내가 우울하다 이런 거 자체가 나한테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러면 네. 내가 못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남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국 문화랑 좀 더 웨스턴 문화랑 미국 이렇게 문화랑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 여기 대학 상담실 일할 때 보면 조금 더 네. 이제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또 한국만은 그렇진 않아요. 뭐 마찬가지 다른 소수 인종들에서도 히스패닉 문화도 그렇고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 컬처에서도 그렇고 조금 네. 더 거기에 대한 쉐임 같은 거가 많이 남자는 있긴 강해야 하죠.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보통 그런 분들은 우울증?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좀 네. 밝게 살아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이렇게 네. 생각만 한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좋은 사인이긴 해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사인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제가 흔히 클라이언트들한테 하는 말이 우울증은 그 자체로 생명력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거가 오랫동안 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 보면 사실은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 뇌에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던가 의사결정, 뭐 플래닝하는 거, 감정 조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뇌에 네. 이렇게 뭐 줄어든다던가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은 우울증이 생기고 나면 사실 그 자체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울하게 보고 세상이 다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내가 이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갔으면 나는 안 좋은 엄마야. 이렇게 굉장히 블랙 앤 화이트 생각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안 좋은 것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거나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잘 생각해본 내가 마지막으로 기분이 좋았던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가 어땠지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조금 더 퀘스처닝을 해보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거가 나는 아니야 라던가 조금 밖으로 나와보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네. 거, 뭔가 문을 열어보는 거가 조금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게 마음을 잘 먹으면 되지, 의지력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되게 그런 말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우울증 있는 그쵸.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살다 나는 정말 보면. 의지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돌멩이를 또 하나 얻는 것과 같은 네. 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제 가장 첫 단계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 사람들한테 내가 요즘 되게 마음이 힘들고 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한다는 것,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가 첫 단계라고 사실 할 수 있죠. 네. 자, 박사님, 우린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에만 국한된 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가족적인 범위로 확대를 해보면은 가족에게도 참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울증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뉴스에서도 가끔 듣잖아요. 뭐 네. 엄마가 아이를 같이 뭐 죽었다라고, 네. 동반 자살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방치해 둔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이렇게 듣게 되죠. 네. 근데 그런 거가 사실 뭐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애 키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주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쉽게 아이한테 네, 가죠.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가 그런 우울증이 있다면 사실은 나도 내 자신을 케어하는 것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네. 뭐 밥도 지어주고 하겠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부모가 사실은 환경이잖아요. 아이한테는 네. 양육, 널처링하는 환경인데 그걸 줄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떨 때는 뭐 사실은 쉽게 피지컬리 어뷰즈 하게 되는 것도 종종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고, 네. 아니면 이제 아빠가 뭐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남자들은 또 우울증이 굉장히 분노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 아니면 술을 그렇군요. 마신다거나, 사실 뭐 슬퍼하고 남자가 그런 모습, 그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쉽게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화내고 술 마시고 이렇게 앵거로 표현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아니면 이제 극단적으로는 뭐 죽는 걸 사실은 이제 사람이 죽는 걸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죽는 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코핑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죽기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이 죽는 것도 위험하고 가족을 방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피지컬 어뷰즈가 있을 때는 뭐 미국에서는 쉽게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그 단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을 안 간다, 학교에 안 간다 그러면 생활 자체 네, 지장을 영향을 받는 받게 거죠. 되는 거죠. 자, 박사님, 그렇다면은요, 혹시 우울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가요? 그 아이들도 나중에 컸을 때 그 우울함을 학습하게 되나요? 대부분 꼭 그렇다고 꼭 볼 수는 그렇지는 않은 것 없겠지만, 같아요. 예. 네, 그렇지는 않은데 환경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아이가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울하다는 거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항상 어떤 특정한 감정들, 사실은 침울해 있다거나 엄마랑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네. 이렇다면은 아이는 사실 엄마가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모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고, 관계를 통해서 리플렉트 되는 나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엄마가 날 예뻐하는 걸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네. 좋은 가치감을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취약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군요. 꼭 이제 이게 아주 그렇다, 이거 A면 B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뭐 피어 릴레이션십도 있고, 좋은 선생님을 네, 만날 또 수 성격도 있고, 있고요. 성격도 있고, 사람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어렵긴 하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수가 있죠,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좀 전에 우울증은 징후가 좋다고 하셨어요. 예, 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울증 극복은 아까도 이제 증상을 제가 말할 때는 이모션, 감정, 생각, 네. 행동, 네. 이모션, 생각, 행동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첫째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가 아주 중요해요. 네. 우울증에 있을 때는 사실 이게 터널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뭐 상자 안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아니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으면 난 좋은 엄마가 아니고 그건 나는 쓸모없는 나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nothing is important 하게 되죠. meaningful 하게 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 돈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삶은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so what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나를 떠났다. 그러면 어떤데? 그러면 나는 그럼 이제 잘 보면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야. 네. 라는 사실은 결론을 내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챌린지 해본다거나 아니면 또 우울증이 있을 때는 부정적인 것들만 초점을 맞추는 거 긍정적인 건 아무리 있어도 사실 이건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디스미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이라던가 보면 이제 우울증 하면서 제가 재밌는 거가 요가를 시작했는데 자기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여자분들은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운동을 하는 거 요즘에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머리 이렇게 딱 때리면 내 뇌세포 죽어. 그렇죠. 머리 때리지 말라고 그랬죠. 농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생각이 어느 일정 나이가 지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죠. 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아까도 말했지만 플래닝하는 거, 결정하는 거, 감정 조절하는 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뇌가 변하는 거가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럼 뇌세포가 새로 생성된다는 말씀이세요? 뉴로제너시스라고 하나? 그리고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플라스틱 하면 이렇게 우리 성형할 때 플라스틱 쓰듯이 그 생각하죠. 이렇게 찰흙처럼 잘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적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고, 우리 이제 농담처럼 할머니, 이렇게 어르신분들 화투 치면 치매 방지예요 이런 말 하는데 그거가 이렇게 완전히 치유를 하진 않지만 슬로우 다운, 속도를 늦추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계를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친구 관계를 하고 소셜라이징 하고 하는 거가 슬로우 다운 하는 거가 분명히 있고 운동을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의 효과를 이제 사실 우울증에 있으면 침대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럼요. 박사님 운동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보통 사람도 힘들고. 보통 사람도 힘든데요. 사실 근데 우울증에 있으면 사실은 침대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세상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운동은 이제 제가 농담처럼 우울증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우울증 약 먹는 대신에. 왜냐하면 똑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실제로 naturally 그렇군요. 항우울제를 효과를 나타내는 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밖으로 나가는 거, 걷는 거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가 굉장히 좋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울증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내가 정말 볼품없고 무가치한 사람인 걸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요즘 마음이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사실 우울증 약도 아주 상태가 이제 힘들 때는 우울증 약을 먹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호르몬, 뇌, 신경 전달 물질도 이제 차이가 있고 호르몬의 차이도 이렇게 변화를 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나아졌다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친구를 좀 사귀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점프 스타트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약물을 조금 사용하는 것도 그런 약물 사용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편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또 상담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라던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방식들을 지적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도록 격려를 해준다거나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우울증은 상담에 되게 효과가 좋은
정신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울증의 위험성은 있지만 운동과 요가 또 약물 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생각을 바꾸는 자신만의 노력으로도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적극적으로 내가 혹시라도 우울증인가 하고 의심이 있으시다면 네. 이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이제 우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관심을 네, 가져야죠. 또 우울증이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그렇게 그냥 물어보는 전화해서 거는- 점심 같이 먹자 그러고 네, 운동 그렇게 같이 하고 한번 그냥 하고요. 너 요새 보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혹시 말할 사람이 필요하면 야, 너 나 여기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조금 선택을 주는 거죠. 네. 이제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속내를 털어놓으면 이제 그때는 상담이 되게 도움이 된다더라. 이렇게 해보지 그래. 아니면 뭐 운동도 그렇다. 이렇게 조금 해보는 것도 그 다음 이제 그거는 다음 단계로 제안을 네. 해볼 수 있는 건데 처음은 그냥 조금 더 내가 여기 있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또 기대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윤희 박사님이셨습니다.